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너무 아프다. 아하. 지난번 허리 아플 때 챙겨놨던 그 약을 먹어야겠네. 어이? 마약성 진통제? 이거 먹으면 나도 마약 사범 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목이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다리가 저려서, 어깨가 아파서, 팔이 저려서, 얼굴이 저려서 이런 아주 많은 여러가지 이유로 병원에 방문을 하죠. 이렇게 병원으로 짠 하고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든 안 아프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덜 아프게 해주게 됩니다.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치료보다도 기본이 되는 치료, 맥주하면 땅콩, 한주하면 백큐브, 일본하면 윤서인, 이건 아닌가? 아무튼간에 호프집 가면 기본 바탕에 깔아주는 팝콘 같은 존재가 바로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 거창하게 써놨지만 진통제를 먹는 것이 바로 이 약물 치료죠. 이런 진통제라는 녀석들은 크게는 타이레놀, 아스피린과 같은 비마약성 진통제와 몰핀, 옥시코돈 같은 마약성 진통제로 나뉘죠. 그런데 마약? 그것은 뿅 가버린다는 바로 그 마약이니까는 막 중독돼가지고 그런 약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존증 환자가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약인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같은 마약성 진통제가 아닌 약들하고 다르게 이 마약성 진통제는 뇌나 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을 하는 그런 약이죠. 흔히 이제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몰린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통증이 아주 극심할 때, 그때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전설의 레전드 물질인 엔돌핀이 나와서 뇌랑 이 중추신경계를 뿅 가버리게 하는데, 이때 이 오피오이드 수용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오피오이드 수용체라는 곳에 엔돌핀이 착 하고 붙어서 가버려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마약성 진통제는 이런 엔돌핀을 모방을 해서 이 사자 같은, 마치 오리지널 콜라와 국뽕 한 사발 주먹! 그 콜라의 관계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마약성 진통제도 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착 붙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통증을 받아들이는 뇌나 척수에다가 직접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 타이레놀 같은 비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의 경로를 차단하거나 염증을 줄이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통증을 줄이는 것이죠. 이 마약성 진통제는 중추신경계를 직접 때리기 때문에 비마약성인 것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몰피라는 녀석은 아스피린의 300배 정도의 효과를 보여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괜히 막 가버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극심한 통증, 수술이나 질환, 외상 등으로 발생하는 중추신경계 통증은 일반적인 비마약성 진통제로는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의 교란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비마약성 진통제는 약의 용량을 올리면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약을 막 많이 써도 효과는 막 고만고만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를 페미니스트들이 좋아하는 유리천장 천장 효과, 실링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런 천장 효과가 이런 마약성 진통제에는 없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용량을 주주주주주주주주주 올려주면 그만큼의 효과를 쫙쫙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효과야 당연히 마약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높을 거라는 건 예상이 되지 않겠어요? 바로 약반 효과? 그런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아니죠. 바로 마약류라는 밑값인 내성과 중독입니다. 이 내성이라는 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진통제를 사용을 해야 통증이 조절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중독이란 거는 몸에 해가 될 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에 의존하는 약 없이는 못 살겠어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내성이란 게 원래는 거의 모든 약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내성을 걱정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굉장히 오래 지나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진짜 수년간 지속되는 만성 통증 같은 게 아니고서야 한두 번 먹는 걸로는 내성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보통 내성은 암성 통증, 말기 그런 안 좋은 거, 그런 통증하고 같이 극심한 환자의 경우 계속 약을 쓰다 보니까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오히려 마약성 진통제는 그냥 양을 늘려버리면 돼요. 늘리면 늘릴수록, 올리면 올릴수록 늘린 만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를 유지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죠. 아니 그러면 중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중독도 마찬가지로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에는 수많은 법적인 장치들이 이루어지죠. 철컹철컹 약을 한번 불출할 때마다 확인과 사인이 필요하고 처방 없이는 이 약의 사용이 애초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통증 조절을 위해서 사용한 환자분들에서 쾌락을 위해서 다시 약을 찾는 경우는 10,000명 중 1명꼴로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마치 롤처럼 하는 사람이 배치고사 후에 챌린저를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아니 부작용도 있지 않나요? 물론 부작용으로 졸림이라든지 구역질, 변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드물게는 숨쉬는 횟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약을 계속
쓰다 보면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보통 그런 부작용들은 조절이 잘 되죠. 그리고 이 마약성 진통제도 그냥 막 마약이라고 팍팍 쓰지 않아요.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만성 통증에 사용하도록 효과 발현은 오래 걸리지만은 대신 지속 시간은 길어서 일정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먹거나 패치로 붙이는 약, 급성 통증에 사용하도록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대신에 지속 시간이 짧은 약, 그런 알약이나 스프레이 같은 약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죠. 통증은 보통 급성이냐 만성이냐 초반에는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에 또 잘 조절 안 해놓으면 만성으로 가버릴 수가 있고, 만성으로 가버리면 진짜 컨트롤하기 힘들고 우울증이 올 정도로 치료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조기에 필요한 순간에 적당한 강도의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약성이든 아니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마약성 진통제, 그거는 생각만큼 막 마약 같지 않습니다. 중독성도 낮고 일반적인 사용으로는 내성을 걱정할 필요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통증의 적당한 조절을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해주는 게 편안한 인생을 위해서 아주 적절하다는 거, 적절!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롭고 신기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